무리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 안전장치는 선긋기, 거리두기는 선거요법. 최근에 차를 자율주행차로 바꿨습니다. 운전만 하면 녹차가 되어버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할 때보다 덜 필요한 것을 보니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자율주행 모드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함부로 서로 침범하지 않고 안전장치는 알아주고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합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기에 그래서 가는 말이고 오면 오는 말이고 없고 내가 잘해주는 만큼 상대도 잘해주면 좋겠지만은 자 이런 일을 상대하면 가슴이 거거해지고 자존감의 시입으로 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그래서 나를 존중하자는 말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허위가 계속되면 권리로 여기는 사람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수없이 갑질하는 사람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상대할 때면 가슴이 컥컥해지고 자존감의 시입으로 몸이 들기도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그런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적절한 선긋기와 거리두기 우리가 겪는 상처와 스트레스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오죽하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실제로 정신과 진료하다 보면은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도 강도가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절에 할 일이 많아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시대 식구들의 지적질을 주는 스트레스가 더 크고 괴로운 것이지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희생과 헌신, 지나친 정신노동, 아픈 상처의 덧남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장녀이자 맏며느리인 혜영씨는 책임감이 강해서 시집과 진정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참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아픔을 주는 사람들 누군가 반박해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고 그 일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상대에게 먼저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끄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무례한 말을 하면 이 사람 선도 없네 하는 마음속 경고등이 켜질 거예요. 그런데 선을 넘는 말 중에도 나에 대한 애정이 그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살을 조금만 빼면 좋을 텐데 얼른 게으르해야지 그러다가 아무도 안 데려갈라. 부모님께 흔히 듣는 이런 애정 어린 잔소리들이 해당하겠죠. 이런 말에 일일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뜻을 해석하고 가볍게 넘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선거요법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나이다. 영어 표현 중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내게 가르치는 것이다. You teach people how to treat you. 제 본사용서처럼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표현을 들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신혼 초에도 저도 남편과 많이 다투었는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적절한 때로서 그 남편이 이렇게 저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시는 누가 나한테 소리 지르는 상황에 나를 두지 않을 거야. 또 당신이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온다면 그 자리를 떠나겠어. 그러니 화가 나더라도 언성을 높이지 말아줘. 남편에게 떠나고도 분명한 선을 그으며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었죠. 저의 선긋기 혹은 경고가 꽤나 강력했는지 그 뒤로 남편은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혜영씨의 경우처럼 어느 한쪽이 일반적인 수고를 지속한다면 이는 나의 수고와 자본은 무료 서비스야라는 메시지를 주는 셈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신의 인생이 무한대로 계속되는 무료 서비스가 아님을 가족들이 가르쳐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선긋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갈등이 고조되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설명을 해라. 나의 괴로운 감정을 호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집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적을 공격받았다고 느끼면 일단 부인하거나 방어하려는 것이 자동적인 심리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너는 친정이 그렇게 오냐 같은 말씀은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잘못은 좀 알려주시고 제가 잘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엄마, 저를 생각하시는 말씀인 줄 아는데요. 네가 그러니까 아직 그 꼬리지 같은 말을 들으면 상처가 돼요. 진로에 대한 부분은 저 스스로 지나갈 수 있게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음부터는 주의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고나 행동이나 트라우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는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요법이 인간관계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나의 기준과 원칙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당신은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선거요법. 몇 해 전에 한국에서 갑질이나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시행됐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에 오는 괴로움까지 직장생활은 고역입니다. 내가 진짜로 또 당선되면 내일 당장 저 인간을 얼굴에 그냥 사표를 던지고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치. 나에 대한 갑질을 불허하노라. 고백하자면은 한국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 저 또한 윗사람에게 치이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제일 말들은 주지 저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의견이 있으면 바로 표현하는 편이었고 하니까 그래서 치일 수밖에 없는 성격이었다는 거죠. 어디서 배워먹은 인턴이야라는 말 듣고 쫓겨나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는 거지. 인턴을 마치고 정신과 레지던트가 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기에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자,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해서 참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성급기를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무리한 상사에게 슬기롭게 선 끊는 법은 갑질과 괴롭힘에도 경중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경중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그 말씀은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 말씀은 제게 상처가 됩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살짝 찔러주거나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기만 해도 상대는 멈추라면서 다음부터 그런 말을 삼가게 됩니다. 유독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은 어떻게 할까? 작성하고 유난히 나를 갈구거나 괴롭히는 사람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선을 그어주는 것이 나를 살리고 관계도 살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는 유독 남을 괴롭힌다면 서로 오해나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 꼬인 것을 푸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늘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이 제 실수로 화가 많이 나신 것을 이해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실수하셔도록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에 뭐가 든 거야. 역시 그딴 학교 나와서 그렇지. 참 그럴 때는 힘듭니다. 팀장님 늘 관심을 갖춰 주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한번 또 정중하게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직장에서 선을 긋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면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선별한 상사의 고민을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용기를 내어서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거리두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유관부서에 또 보고하거나 신고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내 의자 안에서 가장 빛나는 별들,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허드까지 깍이 있고 여법. 언제부턴가 자존감이 큰 하도입니다. 자존감을 영어로는 셀프 이스팀. 어릴 때 그 어떤 자존감은 다 어디로 갔을까? 자존감의 소위를 1에서 10이라고 표현한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처로 만족한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때때로 든다. 나에게는 좋은 특징이 껴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획일적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메시지를 맞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꺾이는 경험을 합니다. 한 예로 저는 한국에서 키가 작은 편이라 늘 키 큰 사람 부러워하며 자랐는데 이제는 키에 대해서 고민 같은 거 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지냅니다. 어린이 옆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하는 것이 좋다. 점수, 성적 등등등 허드까듯이 나를 자신있게 드러내기.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나라로는 수많은 지적을 당하지 않으려면 트렌드를 잘 따라야 합니다. 트렌드. 남자 사람 많고 살고 또 뭐 좋은 직장 등등등등 이런 것들보다도 학생이나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현실이 있다 보니 그렇게 기준에 못 미치는 그래서 껍질을 만들어서 숨기려고 하죠. 아닌 척, 강한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사실 때로 드러내면 조롱과 지적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말이죠. 닥터지하고 이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처진서로 저는 대구 출신이고요. 닥터지하고 지바고가 아니고 닥터지하고 허들까지 껍질 안에 있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는 성인 HD를 앓고 있다고 공연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 HD 증상을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부정한 거 못하는 것을 드러내면 감출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희 첫 책 마음이 흐르는 대로 당시 메릴랜드주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유미 호건 여사가 추천사를 써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원고와 함께 추천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답장을 받았습니다. 송구하기도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동받은 책이라며 추천해 주었죠. 영국의 왕자비 메건 마클은 얼굴에 주근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억지로 감추려 하지 않고 주근깨 없는 얼굴은 별이 없는 하늘 같다. 그래서 오히려 자존감을 높이고 너는 영어를 못해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성적과 상관없는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영어는 조금씩 배워가면 돼 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좋다. 키가 작아서 친구에게 놀림을 받은 자녀에게 그러네 잘 먹고 잘 자야 키가 큰다니까 키 크는 영양제 먹고 병원에 가보자. 키 높이 신발 사줄게 라는 부모도 많을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겠지. 하지만 그런 말 때문에 그래 키 작은 게 정말 문제다. 네가 가치 키에 달리는 게 맞아 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키가 작은 것은 너의 진짜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할 때도 마찬가지. 자신에 대해서도 이것만 달렸으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소중성을 말해보자 하는 거네요. 사실 학창 시절이나 또 이런 사춘기 시절 얼마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참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고통하는 때가 있었다 하는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수용, 긍정, 자기 수용, 긍정.